또 이제 그냥 이어서 할게요. 근데 동영상 올릴 때는 이제 따로따로 올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 잡아놔갖고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자, 다음 이야기는 이제 그 괴뢰 만주 정권으로 이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두 부부 관계 사이가 조금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왕룡이 망가지기 시작하게 되죠. 제가 좀 제일 안타까운 역사의 부분이 이겁니다. 아무튼 말씀을 드릴게요. 자, 1931년 말 천도방자, 이거 제가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인물인데 천도방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그 청나라 황족이고요. 몰락한 집안의 딸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어떤 한 일본인에게 이 자기 자식들을 양아들 양딸로 보냅니다. 일본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자녀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오라버니들은 귀국을 일찍 해버리고, 이 여성만 그 양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좀 좋지 않아요. 좀 이렇게 좀 학대도 당하고, 성폭행도 당하고, 강제교도도 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렵게 독립을 해서 본인 힘으로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죠. 거기서 이제 일본 장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나라, 중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스파이를 합니다. 근데 좀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성도 이뻤고 뭐 아무튼 수단도 좋았고. 그런데 이 여성이 그 자기 위 일본 장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군이나 뭐 이런 조금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 푸이와 왕룡을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괴뢰 만주 국을 일본이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괴뢰 황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적합한 인물,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총제 부위였던 겁니다. 그리고 부위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릴 때부터 황제가 됐고 너무 어린 나이에 태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황제를 행위를 못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이 남았을 거예요. 자기가 언젠가 황제로 복귀하고 싶다 이런 그런 욕망이 엄청 강했어요. 그리고 강했을 겁니다. 그거는 아마 기록이 없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100% 맞는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조방자가 이 두 부부를 접속을 하면서 자꾸 깨겠죠. 일본이 지금 만주에다가 괴뢰 정권 하나 만들고자 한다. 근데 황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황제를 추대하려고 하는데 당신밖에 없다. 그래도 당신이 청나라 마지막 황제가 아니었냐. 그래서 이 괴뢰 만주국의 황제가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중국 전 지역의 황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꽤 했을 거란 말이죠.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푸이한테 그게 얼마나 큰 유혹이었을까요? 제가 푸이였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말은 못하고 이렇게 숨겨놨던 그런 그 욕망이, 야망이 이렇게 막 천천히 이렇게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푸이는 좀 욕심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했을 거예요. 근데 좀 예의상 이렇게 좀 생각하는 척, 고민하는 척 했었겠죠. 고심한 척 하다가 승낙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왕룡 같은 경우는 조금 이거는 좀 아니다. 어떻게 아무리 청나라가 망하고 지금 중국 그 공화당 뭐 이런 민국식이라고 해도 우리는 중국인인데 이거는 나라의 배신이 아니냐 뭐 이러면서 좀 안 좋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상한 설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청도방자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왕룡이 아편에 이제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도방자와 그 있잖아요. 그 레즈비언들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를 했다는 거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도방자도 이 완용한테 아편을 권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푸이한테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당연히 있죠. 방관을 했으니까 자기가 막았으면 저렇게까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방관을 해버리고 그랬으니까 그냥 나몰라라 이렇게 내버려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청조방자가 또 이제 또 거기서 또 아무튼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이가 그렇게 게임을 당해서 만주국 대대 만주국으로 부인과 함께 가게 됩니다. 거기가 뭐 짱춘이래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뭔가가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왕룡이 감시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뭐 푸이도 마찬가지였겠죠. 두 부부가 아마 조금 자유로운 생활은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측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황제 황후가 아니잖아요. 자기네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필요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또 완벽한 믿음이 없었을 거라고요. 두 관계가 상호 간에 그 뭐 믿음이 있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이용만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자 푸이와 왕룡 같은 경우는 힘이 없어요. 그냥 이용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객체란 말이에요. 주체는 일본군 쪽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강한 그러니까 세력이 있는 일본군들에게 이 푸이와 왕룡은 그냥 이용을 당하는 개체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 배신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감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통제를 했겠죠. 아,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아, 이러시면 안 되죠. 아,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뭐 푸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황제, 괴뢰 황제니까 밖으로 많이 다녔을 거예요. 뭐 이렇게 일본 측의 그 행사가 있거나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리고 다녔을 거라고요. 근데 왕룡 같은 경우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감옥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거일투족을 감시를 당했고요. 그 이야기는 옛날에 그 마지막 그 황간이라고 했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이야기를 남기고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실이 밝혀졌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또 이제 비슷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중화민국 당시에 중화민국 난징 국민정부 첫 외교부장 구혜진이라는 분이 있대요. 그분의 회상록을 보면 왕룡의 근위병 중에 4명이 있었대요. 그 중에 뭐 몇 명은 뭐 일본군 사람이고 뭐 몇 명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반은 뭐 일본군, 반은 중국 사람들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튼 자꾸 말을 짓게 되는데 말을 이렇게 지어서 얘기 안 할게요. 아, 갑자기 계속 그러네요. 근데 아무튼 근위병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본 2명, 뭐 중국 2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확실하게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생각나서 이렇게 제 생각을 얘기 안 할게요. 아, 이거 너무 오버인데. 아무튼 그 당시 왕룡의 근위병 4명이 있었는데 그중 1명이 만주국에서 이 난징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게 왕룡이 아마 지시를 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만주국에 황제 황후가 계신데 좀 일본의 게임을 당해서 그렇게 됐지만 자유롭지 않다. 감금을 당하고 있다. 감시를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외교부장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왕용이 지금 못 견뎌 한다. 거기 생활을 어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탈출을 하고 싶어, 아니 도망을 가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답니다.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게 좀 해달라.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해달라. 그 다음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서 되게 강목히 빌었다고 해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성공을 못하게 된 거죠. 뭐 실행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성공은 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를 하면서 아팠다라고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이 일본 놈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겠다 라고 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그래서 왕룡 같은 경우는 이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고 그냥 절망에 빠진 게 아니라 좀 여러 명한테도 이렇게 요구를 계속 했대요. 근데 그게 현실에 그게 성공했겠어요? 못했죠. 당연히 그 당시에 그 상황에 있는데 당연히 못한 거죠. 그래서 참 안 그랬으면 그래도 왕룡이 어렵게 살았겠지만 저렇게까지 불행한 삶을 살다가 불행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차라리 그때 그렇게 도망갔던 게 낫지 않았을까. 원시우처럼. 원시우도 사실 그렇게 막 행복한 삶을 산 건 아니에요. 사실 말년에. 그렇다고 완벽하게 불행한 삶은 아니었거든요.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남자와 결혼도 했었고요. 2명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랑 결혼을 했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도 했고, 뭐 넉넉한 생활은 못했지만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좀 그래요. 자, 길어지기 전에 다른 이야기 넘어갈게요. 각설하고. 아무튼 근데 이 1933년 8월 9월 사이에 왕룡이 만주국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있었다고 해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푸이가 알게 되네. 왜 알게 됐냐? 이거 완용이 바보였어요. 나 같으면 자기 혼자 그냥 도망을 가요. 왜 그걸 얘기를 해갖고. 근데 자기 남편이 조금 불쌍했겠죠. 아무리 미운 자기를 외롭게 했던 남편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 좀 같이 살았던 자기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푸이한테 나 지금 누가 나를 좋아준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한다.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공유했대요. 바보죠. 나 진짜 열받네요 갑자기. 근데 아무튼 근데 푸이가 그거를 받아들였을까요? 안 되죠. 저 같아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내가 황제인데 아무리 청나라가 아니어도 여기 일본에서 이제 괴대 만주국의 자기가 황제인데 그리고 자기가 못 이뤘던 꿈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있을 텐데 여기서 포기한다고? 이런 나 못해. 너 죽을래?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겠죠. 근데 속으론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낼 것 같아? 안 돼. 나 그렇게 못해. 내 체면이 있는데 너 절대 못 가. 어딜 이러면서 잡았을 거랍니다. 안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일본군한테 그걸 얘기를 했대요. 지금 황후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 막아라.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됐겠죠. 참 불쌍한 인생. 아무튼 자 푸이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더 왕룡한테 대하는 행동이 악화가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푸이가
왕룡한테 애정이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애정보단 증오가 조금 많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증인데 거기서 증오가 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증오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의심하게 되죠. 또 언젠가 저거 이상한 행동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견제를 하면서 감시도 이제 더 심해졌을 거라는 거죠. 일본이 안 하더라도 이 푸이가 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못하지. 그렇다고 어디 도망은 못 가게 하지.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하게 되겠어? 그냥 갇힌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일본한테 완전히 그냥 감금을 당한 거죠. 그리고 푸이에게 버림을 당한 거죠. 그래서 뭐 할 게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냉궁에 또 갇힙니다. 푸이가 그냥 냉궁으로 보내버려요. 냉궁으로. 그래도 거기서 이제 또 뭐 매번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얼굴도 보러 가고 그러긴 했다고 그래요. 그 부부 그게 있잖아요. 정이 있으니까. 얼마나 좀 안쓰러웠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미워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했지만 그래도 자기 부인인데 그것도 본처인데 안쓰러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냉궁에 갇히면서 할 게 없어요. 뭐 할 게 있어 감옥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편에 그냥 엄청 피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보다 더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악화가 되는 거예요. 냉궁에 한 1, 2년 있었던 게 아니래요. 10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안 죽은 게 기적이에요. 그때. 저는 그렇다고 뭐 자살하게 냅두진 않았을 거예요. 자살할 시도도 안 했겠지만 했다 해도 중간에 말렸거나 다시 살려놓고 그랬겠죠. 푸이가 자기 체면이 있는데 그렇게 못하겠죠. 어떻게든 그냥 저렇게 그냥 살게 냅뒀을 거예요. 아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좀 가슴이 아파요. 아무튼 그렇게 1940년대 되면서 이 완용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건강에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아편에 중독이 돼서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기로는 그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게 미녀였던 앳되고 미녀가 나중에는 늙고 추한 추녀로 변했다. 저는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푸이의 잘못도 아니에요. 100% 푸이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완전한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푸이가 지분이 한 20%고요. 일본이 지분이 30%, 그 다음에 50%는 중국입니다. 청나라가 망했죠. 그 다음에 공화당 그리고 민국식이 이렇게 되면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중국 근대사의 희생양들 중에 엄청 많지만 그 중에 완용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한 조금 마지막쯤 되는데, 자, 제가 늘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완용이 아편에 중독이 되면서 푸이하고 부부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남편은 고자예요. 성행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애도 못 갖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남자 품도 그리웠을 거고, 대놓고 얘기할게요. 남자 품도 그리웠을 거고, 또 아이도 갖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푸이한테는 그걸 해소도 못 하는 거예요. 뭐 해봤자 애도 못 갖는데, 그리고 만족도 못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놈이랑 한 거예요. 그것도 두 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발각이 된 게 두 놈이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역사에서는 왕룡의 호위병, 뭐 부위의 운전사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튼 다 알려진 사람들이 두 명이에요. 한 명은 이채육이라는 인물이고요. 한 명은 계제충인가? 계제충. 이렇게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통한 거예요. 자, 처음에는 푸이가 몰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몰랐겠죠. 알고 냅뒀겠어요. 그 마지막 황제라는 그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가 옛날 거 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푸이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그 왕룡과 사통했던 인물 한 명을 무자비하게 패 죽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이렇게 묶어놓고 자기가 때리든지 뭐 아무튼 그 사병을 시켜갖고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도 막 때려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팹니다.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전 반생이라고 해서 이제 그 푸의 자서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룡이 이제 마약 중독자가 되면서 호위병과 간통을 하게 되는데 그게 몇 번 있었다. 여러 번 임신도 했었고 일찍 유산이 돼서 한 번도 발각이 되지 않았는데 한 번은 딸을 낳게 된 적이 있었다. 근데 그때 이제 푸이가 그 애를 받아주는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그런 사람도 뭐 의사도 데리고 오지 않고 거기 그 왕룡의 시위 궁녀 하나를 시켜갖고 그냥 애를 받게 했대요. 그러니까 왕룡한테도 엄청 고통스럽게 했고 또 애를 낳으면서 애를 아무 그런 기술 없이 그냥 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갓 태어난 그 애를 푸이가 이뻤겠어요? 엄청 미웠겠죠. 그래서 그 자기 그 호위병 이제 운전사 하나한테 그걸 줬대요. 그 애기를 주면서 아이 그냥 처리해라. 그래갖고 그 뭐죠? 그 뜨거운 아궁의 그
솥 하나 이렇게 해갖고 물을 이렇게 뜨겁게 이제 해놓은 데가 있다고 했는지, 아무튼 그런 거기 통에다가 그냥 애를 던져 버렸대요. 그래서 애가 거기서 죽었다. 그리고 왕룡한테는 딸은 낳는데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네 오라버니한테 보냈다. 아마 잘 키울 것이다. 걱정 말아라. 이러고 그냥 위로했다는 거예요. 책에는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저도 그거 있거든요. 중국 원문으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근데 왕룡이 아마 그 사실을 알고 나서 1935년도에 있었던 일이래요. 그 일이. 근데 왕룡이 끝까지 그 사실은 몰랐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갓 태어나갖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는 끝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엄청 그리웠겠죠. 자기가 배 아파서 나온 자식이니까. 얼굴은 못 봤다 해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금방 실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엄청 난동을 피우고 그랬대요. 그래서 풀이가 안 된다, 안 되겠다, 저렇게 내버려 뒀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냥 냉궁에 감금을 시켰던 게 그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45년까지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행사 때문에 나오기는 했대요. 근데 그것도 뭐 한 두세 번? 그래서 뭐 그 외부에 나와서 이렇게 걷는 사진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그냥 폐인이 되어 있는 왕룡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제가 여기 사진에다 올릴 거예요. 아, 너무 불쌍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937년도에 완전히 그냥 정신병자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뭐 말도 못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상한 행동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잠에서 깨면 세수하고 빗질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옷도 갈아입고. 근데 시녀들이 이제 그렇게 하려고 보면 옷을 빨리 갈아입어야 하는데, 안 그러고 거울 앞에, 전신 거울 앞에서 자기 그 나체의 모습을 감상을 막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옷을 갈아입었다. 뭐 이런 좀 이상한 행동이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자주 기쁨과 노여움이 막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변덕도 심했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 방 안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침대 위에 앉아가 누워갖고 앞편만 폈다.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산책을 시키려고 밖으로 나가면 혼자 못 걸었대요. 환관과 궁녀가 그녀를 양옆에서 부추기고 겨우겨우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못 걸었대요.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잠깐 이렇게 산책시키고 들어가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모습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참 엄청난 슬픔에 빠져가지고. 근데 웃긴 건 푸이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장인한테 당신이 데리고 가쇼, 난 몰라,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대요. 너무 거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장인이 연락이 없었다.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 스토리. 감옥 안에서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 천황이 항복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강복절이 발생하죠. 그리고 소련에서는 8월 폭풍이라고 해서 뭐 그때 아마 시민 그 쿠데타 뭐 이런 비슷한 게 일어난 적이 있었대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소련이 만주를 빠른 시일 내에 점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물러나면서 이제 소련이 다시 금방 들어온 거죠. 거기 만주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푸이가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도망을 가게 되네요. 도망을 가려고 헬기를 탑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병들고 미워하는 부인이었다고 해도 자기 부인인데 본처인데 왕룡을 방치하고 가버려요. 영화에서도 그게 나와요. 푸이가 도망을 가려고 자기 그 병사들, 호위병들이랑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병들고 뭐뭐 잘 가누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면서 한 신하한테 부추김을 당하면서 올라오는 왕룡의 모습이 와요. 보여요. 근데 후이가 저 같으면 데리고 갈 텐데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미웠을까요? 도망갈 때 좀 그랬을까요? 좀 이렇게 귀찮아서 버렸을까요? 그냥 딱 얼굴 한번 보고 그냥 가버려요. 에이 진짜 개새끼.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지만 푸이는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소련군한테 체포가 됩니다. 전범으로 체포가 돼서 재판을 몇 번 받죠. 그 다음에 완용 같은 경우는 11일 날, 그러니까 8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일인가 봐요. 근데 지금 배고파서 자꾸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그거 빨리 끝내고 밥을 먹어야겠어요. 자, 11일 날, 8월 11일 맞나? 아무튼 현지 점거하던 공산당 유격대의 포로도 잡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잡혀서 통화, 장춘, 인지, 그 다음에 고화, 그 다음에 옌지는 연길입니다. 그 등등에 이제 막 옮겨 다녀서 수용소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이렇게 거린 생활도 좀 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여기 없네요. 아무튼 아마 그런 객사를 할 뻔했던 적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1946년 6월 10일 그 전후에 아니면 8월 하순,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쯤에 지린성 NG, 그러니까 길림성 연결, 죄송합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니까 길림성 연길에 있던 연길 감옥 안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매장지는 어딘지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했는지를, 화장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묻었는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연길 감옥이 지금은 연변 노동자 문화구로 지금 그 위치에 있었던 그 감옥 안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 3년이 지난 후에 푸이도 당연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죠. 거기서 푸이와 그 동생 부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푸이와 부걸이 전에 들었다고 해요. 그것도 3년 후에 전에 들었다는 게 조금 이상한데, 아무튼 그렇게 됐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애통해 했다. 그리고 그 연길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자기 신세를 되게 한스러워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오래 힘들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자책감을 느껴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울고 식사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조금 힘겨워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인데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는데, 그것도 자기가 데리고 뭐 안 가서 그 꼴 된 건데, 뭐 데리고 갔다 해도 뭐 마찬가지지만 좀 그렇잖아요. 인지상정 아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렇게 왕룡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 이제 추가로 이제 또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아니면 원수와 그냥 넘어가든지,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